네, 답답하고 막막하기만 한 취업의 길. 지원한 기업에서는 탈락 통보만 할 뿐, 왜 탈락한 이유에 대해서는 절대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 탈락 원인 저희가 시원하게 밝혀드리고요. 네. 또 상반기 공채 합격의 길까지 쭉 밝혀드립니다. 왜 떨어졌나 시즌3 시작합니다. 네. 자, 오늘은 면접 컨설팅이 있는 날인데요. 네. 쌀의 강경원 강사님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두 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그동안 어떻게 좀 바쁘셨나 봐요. 1, 2월이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 공채는 다 끝났지만 예. 또 이제 졸업 좀 늦어지는 친구들, 또 취업이 늦어지는 친구들이 또 막바지 준비를 하기 때문에 예. 또 취업 준비생들께 또 조언해주고 코칭하면서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취업준비생 부재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즌3의 마지막 주인공이어서 네. 큰 의미가 있는 분인데요. 박세희 학생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어땠어요? 공손하시네요. 어제 하루 했는데 어땠어요? 원래 저기 면접 보던 대로 그렇게 네. 한번 인사를 해보세요. 뭐 어제 소감 한마디. 어제 어땠습니까? 예. 어제 굉장히 떨렸습니다. 막 손도 막 벌벌 떨고 굉장히 떨지 않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생각만큼 잘 못한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도 에이. 있지만 주변 사람들이 뭐 보신 분이 있대요? 제가 어제 안 그래도 유튜브를 확인을 했는데 네. 아직 업로드가 되지는 않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통 생방으로 보신 분은 없구나. 네, 저희 동기들 같은 경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송을 생방으로 보기보다는 네. 유튜브로 이제 네.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렇군요. 저 그렇게 많이 찾아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업로드하면 이제 그 확인을 PD한테 하겠네요. 얘기해서 그죠? 네. 빨리빨리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근데 어제 저희가 보니까 떨었다고 하지만 말씀을 워낙 잘하셔서 오늘 모의 면접도 솔직히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오셨던 분들 중에도 치면은 마지막에 저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없지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잘하신 거였어요, 그죠? 그러니까요. 네, 면접 떨지 경험이 않고. 어느 정도 있었죠? 공식적인 걸로는 작년 하반기에 이제 현대자동차 임원 면접까지 갔었고 네. 이제 그 외에는 사실 그냥 작게 면접 본 건 있고 다른 기업은 없었습니다. 짧게는 어떤 의미예요? 예를 들면 인턴을 지원하면서 봤던 면접 같은 거라든지 약간 그런 종류의 면접은 있었지만 네. 이제 정말 취업을 위한 면접은 없었습니다. 네. 면접 스터디 같은 것도 많이 했었어요? 작년 이제 하반기에 현대자동차 준비하면서 하기는 했었는데 예. 사실상 스터디하면서 준비했던 질문들은 안 나와서 네 조금 크게 얻은 게 없었군요. 네. 그렇군요. 그럼 면접을 여태까지 보면서 좀 어려웠던 부분 있을까요? 사실 이제 면접을 보면서 저는 좀 당당하게 얘기하고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면 그게 이제 큰 어필이 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상황에 따라서 조금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느 정도의 선을 지키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합니다.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좀 떨지 않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네. 대부분인데 우리 세희 학생은 그 급을 넘어섰습니다. 네, 네. 일단 말은 잘하고 있는데 너무 말을 잘하고 당당하게 해서 그 선을 어떻게 지켜야 되나 네. 이게 궁금한 것 같은데 그러게요. 일단 그 공대생들은 특히나 네. 인문계나 어문 쪽보다는 말하는 게 조금 상대적으로는 좀 뭐,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아요? 약간 그런 어떤 편견 아닌 좀 편견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인문계생들이 예. 이공계생보다 말을 잘한다, 글을 잘 쓴다. 꼭 그렇지만도 않나요? 개인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예. 근데 네. 지금 박세희 학생이 처음 네. 보셨을 텐데 어땠어요? 말하는 거나 이런 거 봤을 때 딱 항상 보시기에 예. 뭐 제가 대기실에서 잠깐 보고 사실은 조금 아는 척은 안 했습니다. 면접을 또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스 브레이킹 안 하셨군요. 예, 모르는 저는. 상황에서 예. 이제 면접을 좀 보려고 좀 했고요. 일단 이미지나 말하는 모습으로 봤을 때는 뭐 호감 가는 스타일은 분명한데 예. 뭐 이따 좀 피드백할 때도 포함시킬 내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예. 참 여성스럽다. 이 부분이 약간 여성스럽다는 게 네. 공대생으로서는 또 그 직무에 있어서는 좀 네. 뭐 핸디캡까지는 아니겠습니다. 약간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예, 얘기 말씀이신 거죠? 이공계생이 결국에 이제 플랜트, 공장, 네네.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남자거든요. 근데 면접을 보는 면접관들도 대부분 남자입니다. 그런 경우에 뭐 이게 딱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판단을 하는 분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1분 자기소개부터 이제 시작을 좀 해볼 텐데 1분 네. 자기소개할 때 세희 학생이 또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1분 자기소개를 할 때 이제 본인의 인성적인 부분을 어필을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이제 직무랑 관련된 역량을 어필하는 게 좋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합니다. 어떻게 답을 해주시겠어요? 네. 아마 이제 두 분도 오랫동안 프로그램 하셔서 거의 전문가 되셨을 것 같은데 사실은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있습니다. 첫째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직무 수행에 관련된 전문성, 지식, 스킬이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 거기에 이러한 지식과 스킬을 내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을 갖추고 있다, 인성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일단 기본 구성 요소인데 전체적으로 대부분이 다 이렇게 이제 뭐 자판기식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또 사실은 본인이 뭔가 좀 진중한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네. 예. 그래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적절한 좀 믹스가 필요하다는 말씀. 그게 제일 어려운 거긴 네, 합니다. 네. 어려워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면접 보면서 특별히 더 느꼈던 뭐 어려운 점이라든가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아무래도 네. 죄송해요. 말씀하세요. 먼저 예. 네, 말씀하세요. 예. 저는 말했던 게 아까 쌤께서 그 여성적인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혹시 네네. 면접장 갔을 때 그런 얘기를 듣진 않았는지 궁금해지거든요. 여성스럽다라는 얘기보다는 이제 저에게는 조금 다른 지원자랑은 다르게 예를 들면 뭐 다른 지원자한테는 장점을 묻다가 저에게는 좀 단점을 묻는다든지 그리고 협업 같은 얘기를 했을 때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꼬리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도 좀 확인을 요구하고자 하신 건 아닌가 이제 그냥 혼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궁금했던 거 이제 말씀하시죠. 사실 이제 면접이라고 하는 게 내 얘기를 이제 진솔하게 하는 자리라서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사실 그 선도 어느 정도까지 또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사실 어느 정도까지 또 포장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솔직함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솔직함이라는 게 본인한테 좀 단점이 될 수 있거나 그러니까 좀 네. 치명적인 것들은 얘기하지. 예를 들자면 뭐 예를 들어서 세밀함을 요하는 네네. 데인데 좀 자기가 좀 긍정적인 사람이긴 합니다만 대충 성격이 있다. 이런 거는 예를 들자면 뭐 치명적일 테니까 네네. 뭐 어떻게 좀 조언해 주시겠어요? 진솔함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 기업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는 게 많이 준비하고 면접에 오거든요. 물론 그 전에 과정들도 그렇지만 거기에선 결국에 답변의 내용은 제가 봤을 때는 다 비슷합니다. 근데 과연 이게 본인의 어떤 정말 경험과 마음에서 우러난 건지 뭔가 답변을 이렇게 좀 포장해서 미리 각본을 써서 온 건지 그것을 이제 판단하는 게 이제 면접관들의 역할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박세희 씨도 좀 진솔하게 본인에게 어떤 얘기를 면접관에게 그냥 편하게 얘기한다. 그 선이라고 하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뭔가 본인이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뭐 한두 가지 할 수는 있겠죠. 그거 가지고 당락이 결정되지는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선을 너무 의식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가 딱 그 봤을 때 뭐 그 이유를 딱히 말하긴 뭐하지만 느낌이 팍 온다. 뭐 그런 것처럼 네. 약간 그 지금 강 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진짜 집중해서 좀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 그런 어떤 나를 보이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정말로 원해서 정한 사람과 여러 개 중에 하나인 사람은 사실 좀 다르긴 그게 다른 보인다는 거죠. 그게 면접관 입장에서는 다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걸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혼자서 이렇게 저렇게 뭐 추측만 해볼 네. 수밖에 없어서 세희 학생도 뭐 특히나 되게 답답했을 열심히 거예요. 하신 친구여갖고 예. 굉장히 답답한 마음 지금도 저렇게 표정에 웃곤 있습니다만 있을 텐데요. 구체적으로 면접 때 그 우리 세희 학생이 어떤 질문들을 받았었는지 저희가 일단 좀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네. 김학윤 캐스터 정리를 했다고 하거든요. 함께 보시고 계속해서 면접 관련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현대자동차 더 H 캐스팅 최종 면접에서 세희 학생이 실제로 받았던 면접 질문들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면접에 선택받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학교 생활 중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지라는 질문을 받았고요.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사의 단점에 대해 말해보는 질문과 직무 수행 시 필요한 덕목은 무엇인지, 그리고 공백기 질문도 받았고요. 그리고 마지막 할 말이 무엇인지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막상 당시에는 떨리는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답했다고는 하지만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답할 걸, 저렇게 답할 걸 참 생각이 많아지는 게 바로 면접인 것 같은데요. 어찌 보면 아주 단순한 질문들인데 이 합격할 수 있는 답변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지금 시청하고 있는 취준생분들도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런 질문들에는 어떤 답이 현명한 건지, 또 어떤 답은 하지 말아야 할지 스튜디오에서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하연 교수가 얘기한 대로 그 아주 단순한 질문인데 네. 합격 답변이 뭘까를 생각하면 머릿속이 정말 혼돈의 시대, 이 네. 혼란스러워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먼저 일단 이 자리에 어떻게 올라온 것 같나, 또 왜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냐, 이런 질문들이 있을 텐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세희 씨는 뭐라고 답을 했어요? 저는 실제로 왜 너를 선택했는가에 대한 이유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답변이 그 팀원들 중에서 그 누구보다 열정이 뛰어나 보였기 때문에 이제 너를 최종으로 추천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 답변을 이제 면접장에서도 그대로 했습니다. 그 뒤에 추가 질문이 있었겠네요. 어떤 식으로 열정을 보였느냐, 이런 게 있었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질문은 없었고 바로 넘어갔습니다. 그랬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신이 들은 얘기를 예.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한 건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 당연히 좋은 표현이고요. 중요한 부분은 이제 주위 지인들의 평가를 사실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본인이 아무리 이제 자기가 이런 면이 좋다, 이런 면이 내가 강점이다 하고 얘기하는 것보다 실제 경험에서 어떤 또 활동에서 주위에 어떤 평가를 받았다, 어떤 얘기를 듣는다, 이런 부분들로 이제 간접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역량, 인성에 대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은 좀 들어요. 네. 그리고 항상 저희가 고민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아까 이제 그 세희 씨가 그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에 대한 어떤 수준, 그 적정선을 얘기했었는데, 단점이 아마 바로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네. 게 어쨌든 나한테는 좋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까, 단점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텐데 어떤 식으로 답했어요? 제가 지원 직무가 플랜트 기술 쪽이다 보니까 정말 솔직하게 노조에 대해서 언급을 하려다가 너무 예민한 부분을 건드리는 건 아닌가 해서 잘했어요. 예. 네, 다른 부분을 답변을 했습니다. 어떤 거 얘기했어요? 현대자동차가 20대층의 지지를 조금 못 받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그 부분도 제가 이제 활동하면서 들었던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면접관님께 얘기를 했더니 이제 면접관님께서 그럼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겠느냐고 꼬리 질문을 하셨습니다. 회사에 대한 비판인 거군요. 그러니까 네. 회사에 대한 단점, 비판. 네. 예, 이렇게 답했다고 하는데 네. 그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산업을 분류를 하면 B2B, 또 B2C 산업이 있을 텐데, 현대자동차는 당연히 자동차를 우리 일반 국민들에게 또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객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는지 이런 부분으로 포커스를 맞춘 건 잘 맞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현대자동차를 조금 분석을 해봤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얘기할 컨텐츠, 내용이 좀 더 있었지 않았을까. 운전하시나요? 아직 면허가 없습니다. 아직 면허 없죠. 그러니까 사실 실제 운전도 많이 안 해보고 면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대리점 매장에 가볼 일도 없잖아요. 네. 사실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엔 단순히 어떤 온라인에서 찾아보는 그런 정보는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B2C 산업에서는 고객의 관점에서 보다도 폭넓은 활동을 통해서 정보를 좀 찾아보고 본인이 판단해보고, 그게 어떤 회사의 단점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보단 내가 그 회사의 일원이 돼서 뭔가 함께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고 하면 그러한 측면에서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고 좀 찾아보면 좀 흥미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발로 좀 뛰어보는 노력도 네, 필요한 네, 거죠. 그렇습니다. 꼬리 질문 받았다고 예. 했는데 그래서 어떤 꼬리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느냐라고 이제 꼬리 질문을 하셨는데 이제 저는 제 경험상
그 현대자동차가 제공하는 현대모터 스튜디오가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미디어에 약한 20대인 만큼 이제 그런 부분을 적극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괜찮나요? 잘한 건가요? 제가 이제 모터 스튜디오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20대 고객이라고 했다고 하면 고객층을 좀 잡아야 된다고 하면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게 단편적인 하나로 얘기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분석이 조금 한 단계 더 높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멈춰져 있다는 게 좀 아쉽고 뭐 아마 면접을 봐서 이제 경험했겠지만 한 가지 이렇게 질문을 딱 던진 다음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설명을 딱 하면 거기서 네 이러지 않아요.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계속 이렇게 구조화된 면접을 하기 때문에 그게 결국엔 압박 면접이고 면접자한테 좀 어려움을 겪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질문을 계속 받는다는 게 뭐가 부족해서 잘못해서가 아니라 원래 그렇게 질문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공백기 질문이 있었어요. 이건 뭐 항상 단골 질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텐데 이 공백기가 있는 친구들, 특히나 이때 뭔가를 제대로 못한 친구들은 이 질문이 들어왔을 때 항상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 뭐를 했더라도 결과적으로 시간을 좀 낭비한 게 아닌가라는 어떤 자책성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워할 수 있는 부분인데 세희 씨는 똑부러지게 답을 했나요? 어떻게 답했어요? 똑부러지게 답을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 그 제가 총 휴학 기간이 이제 1년 반 정도 되는데 이제 그때 제가 유학을 가고 싶어서 네. 그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마지막에는 사실 부모님의 반대를 꺾지를 못해서 이제 가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랬군요. 그랬군요. 자, 또 다음 제일 무난한 질문이고 누구에게나 공통된 질문인데요. 직무 수행 시 필요 덕목 이걸 또 물어봤더라고요. 뭐라고 답했어요? 저는 사실 답변을 준비를 할 때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많이 참고를 하는데 이제 이 답변 또한 동기들의 조언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플랜트 기술 직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협업이 중요하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협업. 그렇군요. 좀 뻔한 답 같긴 한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건 네. 그거 같아요. 여자인 게 불리할 수 있다. 또 여성 너무 여자한 느낌이 불리할 수 있다는 점과 연계를 해서 뭔가 남성적인 문화 네. 그런 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그 강인함 이런 거를 네. 좀 어필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그 부분에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게 예. 여성은 남성과 비교하지 않고요. 남성과 경쟁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단적으로 어떤 이제 기업에 만약 플랜트에서 여성은 죄송합니다. 여성은 채용을 한 명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채용 브랜드나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여성은 채용합니다. 공대 여성을. 그러면 결국 남성과 여성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여성 내에서의 풀이 있고 거기에서 또 나름대로 우수하고 나름대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자를 뽑거든요. 그래서 남성에 비해서 뭐 섬세함이 있다 이런 부분은 좀 있긴 하지만 남성과 비교해서 어필하는 것은 굳이 필요 없다. 네. 그럼 나의 지금- 여성이니까. 그럼 지금 네. 협업을 얘기했다는데 그럼 잘한 거예요? 협업은? 협업 아니죠. 너무 뻔한 단어 같아서. 예. 이게 협업이라고 하는 부분 물론 다른 부분도 있지만 협업은 모든 직무에 다 필요합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아니죠. 그리고 플랜트 현장에서 일을 할 때는 협업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분석력 아니면은 좀 민첩성 오히려 빠릿빠릿함. 그러니까 뭔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들을 뭔가 자꾸 코칭 받고 아까도 이제 세희님이 얘기했던 게 동기들한테 물어봤다고 하는데 동기들도 다 똑같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결국에 비슷비슷한 그냥 공통 분모가 나와요. 그 공통 분모 가지고 뭔가 나의 어떤 다른 점, 차별화 포인트를 면접에 가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결코 승부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동기란 게 또 현대를 갖는 동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학교 동기 얘기하는 거죠. 현대자동차는 아니지만 이제 네. 기아자동차라든지 이제 모비스라든지 이제 어, 그룹사에 비슷한 간 친구가 계열의 있어서 플랜트에 간 간 친구들. 친구들. 그랬군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지난 면접을 좀 돌아봤는데요. 면접관의 질문들은 심플했지만 그에 대한 답변은 쉽지만은 않았었던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모의 면접을 좀 시작하기 전에 1분 자기소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자, 세희 학생
네. 준비되셨죠? 3번 카메라, 1번 카메라 보시면서 네. 1번 자기소개. 카메라 저 앞에 보시면서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하면 됩니까? 저쪽 네. 보면서 시작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면접관님. SK 하이닉스와 함께 성장할 예비 공정 엔지니어 박세희입니다. 저는 근성과 협업이라는 두 가지 포인트로 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동공업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가할 당시 포기하지 않고 팀을 구성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결과 대상보다 값진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2번의 인턴 경험을 바탕으로 협업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공정 엔지니어는 현장을 책임지고 다양한 부서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SK 하이닉스의 노하우를 더하는 신입사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1분 하라고 그랬는데 30초 정도 했죠? 30초, 40초 네. 정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게 저희랑 얘기할 때 되게 자연스럽게 잘 얘기해서 화술이 좋은 친구다라 해서 기대했는데 갑자기 좀 AI 같이 좀 인공적인 느낌이 들어서 네네. 좀 그랬습니다만 그만큼 1분 자기소개서가 어렵던 거죠. 자기소개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쌤 아마- 어떻게 좀 보셨는지. 아마 민혁 쌤 있었으면은 네. 다시 얘기하라고 했을 텐데 끊고 어떻게 들으셨어요? 다시 다시. 농담이고요. 몇 가지 얘기한다고 하면 일단 좀 아나운서님이 얘기했는데 일단 뭐 로봇 같은 말이 빨라요. 그러니까 준비된 표현을 외워온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요즘에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외워온 거 말고 준비해온 거 말고 다르게 얘기하세요. 물론 무엇을 준비해왔는지는 면접관이 모릅니다. 그렇지만 면접자 입장에서는 당황을 많이 하겠죠. 그렇죠. 난 이거 준비했는데 이거 얘기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면접관들이 조금 많이 시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냥 진솔하게 나한테 1분 주어졌는데 뭘 얘기할까 하는 부분들 가지고 그냥 당장 그때 얘기하듯이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해보라고 시키셔도 돼요. 한번 해볼래요? 그 얘기 말고 한번. 한번 해봅시다. 그러게요. 진짜- 그래도 먼저 네. 맞는 게 낫. 그러니까 본인을 빨리 한번 맞아야죠. 어필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요. 정말. 다시 한번 1번 카메라 보시면서 편하게 그냥 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면접관님. SK 하이닉스와 함께 성장하고 싶은 예비 공정 엔지니어 박세희입니다. 저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수능 끝나고 난 이후부터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시간에 대한 중요성과 일에 대한 책임감을 배웠습니다. 일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를 바탕으로 SK 하이닉스의 노하우를 더하는 신입사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혹시 준비했던 자기소개 중에 이안 아닌가요? 네, 그래서 옆에다가 박성희 아나운서 보라고 이거 버전 이안인가? 버전 2 아니야? 내가 버전 2 아니야 했는데 이거 이안 아니에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SK 하이닉스와 함께 성장하고 싶다 그랬죠. 네. 거기에 다른 회사 이름 갖다 붙이면 다 똑같은 거 아닌가? 네, 일단 그 맞습니다. 점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맞네요, 맞아요. 그죠. 두 번째는 저는 만약에 박세희 씨라고 하면 제가 7년 6개월 정도 사실은 공부를 한 거죠. 물론 휴학도 1년 반 정도 있고 뭐 외국 갈 생각도 했었는데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해보지 않고는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게 나한테 맞는지 적성에 맞는지 알 수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저는 내가 어떤 일을 앞으로 하면서 살아야 될까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 3가지가 있고 이 중에서 결국 저는 공정에 대한 부분들, 기술에 대한 부분들 연구하면서 개발하면서 연구 개발은 아닙니다. 연구하고 스터디하면서 저는 제가 어떤 보람을 느끼고 싶고 SK 하이닉스를 1위의 반도체 회사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자꾸 뭔가 이렇게 숨기고자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인사부터 네. 예비 공정인 거기부터 뭔가 좀 외워지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준비된 예비 공정인 여기부터 뭔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 좀 더 네. 스스로 본인을 얘기할 수 있는 그냥 그 연습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모의 면접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자, 강경원 쌤 이제 면접관으로 변신해 주시죠. 한 3, 4분 정도 네.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우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세희 님이 전공이 뭐죠? 생물산업기계공학과입니다. 아, 네. 일단 제가 그 전공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네. 어떤 학문을 공부하는 거예요? 무엇을 배우는 학문이죠?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농기계학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는 기계공학과에 관련된 기본적인 소양을 배우고 4대 역학을 배웁니다. 그리고 4학년 때는 트랙터 공학이라든지 이 재배학과 같이 약간 농업과 연계된 학문을 이수하는 학과입니다.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면 뭐 생물 산업이나 농업 분야로 이렇게 진출을 해야 되는데 반도체 쪽에 왜 관심을 갖게 됐습니까? 아무래도 반도체 회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무를 많이 찾아보고 회사를 찾아보던 결과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반도체를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저의 이제 노하우를 조금 더 하고 싶다, 성장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미래 성장 가능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반도체 산업에 앞으로의 뭐 D램, 뭐 낸드 플래시, SSD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제가 조사한 결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반도체 회사들의 공정 기술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공정의 개발이 조금 지금과는 다르게 늦어질 거고 이제 그러다 보면 D램의 가격이 상승할 거다. 이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걸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아, 근데 신문 기사를 그냥 한번 본 거? 네. 그럼 추가적으로 자기 소개서에도 써 있는데 이제 뭐 반도체 스타디를 조금 만들기도 하고 네. 스타디 그룹을 그다음에 이제 꾸준히 반도체 기사를 구독하며 이제 장비와 구동 원리에 대해서 학습하고 있다고 했는데 네. 최근에 반도체 관련된 기사 지금 얘기한 거 말고 네. 어떤 것을 조금 봤습니까? SK 하이닉스가 이제 지금 보통 낸드 플래시를 위주로 양산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업계에서 1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1위로 모색을 반등하고자 EUV라는 새로운 장비를 도입을 예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최근 기사로 접한 적이 있습니다. 네. 뭐 한 가지 질문 더 해도 될까요? 시간이 예. 네. 그 본인이 그 호주에서 인턴할 때 네. 그 뭐 동선 배치라든지 매장 조사 현황을 좀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걸 조금 제안했다고 하는데 네. 이게 안 되어 있었다는 건가요? 사실 그때 호주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이제 그 처음 진행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주 전역에 있는 매장을 이제 각자 현장 직원들이 조사를 하는데 보통 기존에 배치되어 있던 것은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를 예를 들자면 하이마트를 담당하는 직원, 전자레인지를 담당하는 직원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동선이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수정을 해서 이제 위치별로 나누는 걸로 바꿔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앞으로 본인이 입사한다면 어떤 공정에서 일을 하고 싶습니까? 저는 포토 공정에서 근무를 하고 싶습니다. 그 네. 이유는 이제 포토 공정은 회로를 이제 웨이퍼에다가 직접 이제 죄송합니다. 직접 그리는 단계라고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가장 많은 불량도 발생을 하고 수율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공정이라고 이제 학습을 하면서 배웠기 때문에 그 공정에서 이제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할게요. 화학적, 정기적인 지식이 사실은 반도체엔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전공은 기계공학이라서 그 전공에 관련된 학문들이 좀 없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조금 지식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준비할 겁니까? 지금 아무래도 제가 기계공학과이기 때문에 다른 이제 화학적이라든지 전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된다면 제가 이제 전기기사 준비도 지금 공부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계속 발전되는 기술 동향이라든지 그리고 다양한 전공을 가진 사원들과 협업을 하고 기술 공유를 하면서 이제 조금 더 열심히 열심히 준비하겠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한 5분 수고하셨습니다. 정도, 6분 예. 정도 해봤네요. 예. 네. 어땠었어요? 굉장히 많이 떨리고
사실 이제 어제 생각을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도 이제 막상 자리에 오니까 대답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집에 가서 또 이불킥 하지 마시고요. 굉장히 좀 스스로에 대해서 그 기대치가 좀 높은 친구들은 항상 네. 하고 나면 저렇게 아쉬운 표정을 짓게 되고 뭐 많은 친구들이 준비한 게 많다 보니까 한 것만큼 못한 거에 대한 자책을 하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아까 1분 자기소개보다는 훨씬 더 네. 유려하게 답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좀 평을 좀 해주시죠. 예. 일단 그 수준을 이제 일반적으로 평가한다면 중에서 이제 상으로 이제 올라가야 되는, 물론 또 그 상만 다 중단계. 채용되지는 않습니다. 뭐 중도 다 채용은 되는데 뭐 말하는 거 본인이 떨렸다고 하지만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느끼지 못했고요. 예. 일단 전공에 관계된 부분은 이제 당연히 얘기할 거고, 뭐 좀 시간이 짧아서 더 많은 질문들, 특히 현대자동차에서 면접 봤을 때 질문들 거의 대부분 또 나올 거예요. 공백기 얘기 당연히 나올 거고, 단점 얘기도 할 거고, 왜 삼성이 아니고 왜 SK 하이닉스냐 이 얘기도 나올 거고, 수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워낙 짧은 시간에 한 두세 개의 질문만 받고서 사실은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예를 들어 지식과 이제 어떤 그 전기적 화학적 지식을 본인이 전기 기사 취득해가지고 공부한다는 건 너무 오버하는 거. 예,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포토 공정을 하고 싶다. 좀 더 시간이 있었으면 더 꼬치꼬치 캐물었을 텐데 그렇게 좀 타겟을 정하는 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정이 8대 공정이 다 사실 조직이 소속이 다 달라요. 근데 아무 공정이나 이런 모드도 그렇죠. 취업 준비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희 씨가 좀 잘 본 것 같고, 그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전망을 물어봤을 때 신문 기사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반도체 관련된 특정 사이트 그런 어떤 조사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이제는 조금씩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더 신뢰할 만한. 네네. 예. 그렇군요. 보니까 아까 그 포토 공정 얘기할 때 네. 전문 용어나 업계 용어에 대한 그 익숙함도 좀 부족하지 않아요. 웨이퍼를 하다가 이제 그린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 그런 어떤 그 업계에서 쓰는 용어에 대한 것도 조금 익숙하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근데 반도체 어떤 팹이라고 합니다. 이제 팹에서, 예. 그 공장을 팹이라고 하는데 음. 팹에서 일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전문적인 용어를 쓸 필요는 없지만 사실 다른 전공을 했던 예를 들어 전자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그 트랙으로 배우거든요. 그 친구들은 이제 사실은 실험도 해보고 그런 연구 과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익숙하죠. 용어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인 비교는 분명히 될 수 될 있는 수밖에 요소가 없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팹에서 하면 되게 힘들다면서요, 그게. 그래서 네. 황기찬 쌤도 항상 얘기하는 게 팹 들어가면 뭐 한 10시간 동안 못 나오고 하니까 되게 네. 힘들어서 네. 그 어떤 여자분들은 그 체력적인 부분 되게 중요하다는 거 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어필을 하는 게 체력은 네, 중요하겠죠. 팹뿐만 아니라 공장에서 사실은 체력적인 부분을 많이 요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초반에도 여성스럽냐 이런 그렇죠. 부분들이 그게 단점은 아닌데 그것을 조금 우려하는 시선이 있을 수 있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바꾸기 힘들고. 근데 갑자기 막 선보슴 같이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네네. 예.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네. 네.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우리 네. 또 잘 대답해 주셨는데 세희 학생이 하면서 좀 뭐 궁금했던 궁금했다거나 점.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물어볼까요? 네. 네, 제가 지금 현재 그 반도체 지식에 대한 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 학교 그 교수님들께 청강 신청을 해서 허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제가 청강했는 거를 자소서라든지 면접 시에 어필을 하게 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어려워. 나을까요? 어떨까요? 반도체에 대한 부분을 전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은 지극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건 좋은데 뭐 교수님, 청강 이런 구체적인 것보다 나는 이 두 가지, 세 가지로 현재 좀 반도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왜 네. 경영도 같은 것도 MBA가 좀 더 네네. 실전 경영인 것처럼 그렇죠. 그 반도체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 배우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네. 외부에서 배우는 어떤 그런 전문 교육이라든가 그런 거 수료하는 건 어떤가요? 괜찮나요? 그게 꼭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그런 거 보고 사실은 기업에서 뽑지 않습니다. 네. 기업에서는 결국에 잠재력을 보고 뽑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세희 씨가 뭔가 나는 처음부터 배우겠다는 자세 이게 있어 보여. 그럼 뽑는 거예요. 근데 너무 또 거기서 막 아는 척 이러면 또 예, 그러니까 오히려 네. 역효과를 네, 낼 수 네. 있다. 그러니까 너무 아는 척 하는 것보단 그래요. 그냥 저는 현재 이 정도 준비했고 이 정도 공부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근데 그걸 너무나 뭔가 많이 했다, 열심히 했다, 많이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아나운서님 얘기처럼 필요 없습니다. 그래요. 업계에 네. 대한 궁금함. 약간 에디슨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모르는 건 많은데 되게 알고 싶어하는 느낌을 갖는 거.
그게 되게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좀 그런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몰라도 굉장히 알고 싶어하는 느낌 갖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중요한 게 학습 능력. 학습 능력. 네, 모르는 걸 찾아서 끝까지 파고드는 그런 그렇죠. 집요함. 열정, 집요함. 음. 네. 알겠습니다. 자, 새 학생 오늘 면접 좀 진행해봤는데 어땠어요? 소감이 어땠어요? 실제 면접장 같이 굉장히 떨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면접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스스로에 대해서 반성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얼마나 건방질까 좀 기대를 해봤거든요. 새 학생이 너무 자신감 넘쳐서 떨어진 것 같다고 해서 생각보다는 공손하셨습니다. 예. 의식을 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면접 컨설팅 마쳤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강경원 쌤 그리고 박세희 학생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